그 당시에 오비 이제 그 지명을 했다가 네. 내가 이제 이제 동의서를 받았어요 오비에서. 일단 먼저 했기 전에 오비에 지금 2차 지명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비에서 동의서를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단 사무실을 40 며칠간을 계속 출퇴근하다시피 가갖고 막 이제 뭐 시키는. 아, 오비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나 해태로 가겠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혜태로 왔죠. 남가장 남정진 씨. 그리고 그분이 그 스카우트 과장님. 스카우트 하신 분이 이제 종로 일가를 그 농협 앞에 이제 그 서울은 다방이 커요. 그 옛날에 음악 다방이라고. 그런데 김홍현 감독님이 그때 농협이 5게임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비하고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농협에 이제 가갖고 발령을 농협 종로 일가로 발령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오비 사무실을 매일 간 거예요.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빼고. 동의서 떼줘라. 그렇게 나중에 동의서를 떼줬어요. 네. 동의서를 떼줘갖고 5개 남은 게 성적이 좋았어요. 그 실험 야구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해체가 됐죠. 네. 해체가 됐는데 네. 김웅현 감독님이 콜이 온 거지. 그래서 그 스카우트 이제 남 선배가 이제 쫓아와서 거기서 이제 다방에서 나는 프로를 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장남이다 보고 좀 어렵다 보니까 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뭐 어차피 오비하고는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일단은 나는 동의서만 일단 뛰는 게 그래야지 내가 두산 빼고서는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김웅현 감독님이 콜을 딱 하더라고. 근데 김웅현 감독님은 그때 82년도 10월 며칠 날인가 계약을 했었어요. 네. 그 혜태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콜 왔으니까 그래서 잊어먹질 않아요. 계약 날짜가. 83년도 1월 23일 날. 어? 그래서 했는데 이제 성적이 좋고 뭐 했는데 나는 이제 감독님 믿고 이제 왔는데 안 써주고. 그게 참 좀 안타깝죠. 고교 때 대학 뭐 생각 외에는 없었거든요. 김웅용 감독님께서 직접 학교를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불러서 차에 타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모든 경기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 뭐 야구 하는 거 대학 프로가 목적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연대 동기 이제 일고 김선진 선수하고 합격돼가지고 뭐 신문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럼 연대를 포기하고. 네, 그래서 뭐 계약금 얼마에 뭐 연봉 얼마 얘기해서 이 양 이렇게 되는 거 프로로 그럼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린 미성년자잖아요. 구단 관계자하고 계약할 날짜가 대학 마감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최고의 스타 문희수 선수가 1년 전에 입단을 해서 1승을 못했어요. 그 바람에 1년을 한번 해보고 정상 계약을 하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학 마감되고 나서 내 입장에서는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속았구나. 예, 그때부터 내가 인생에 차마 그런 생각을 못했죠. 왜?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타이거즈 혜태라는 데가 대그룹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뭐 스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자 많이 줄까봐.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래 마지못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게 선수들 보조, 신고가 아니고 뒷바라지 달았죠. 내가 1인 한 10여 건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체계적으로 뭔가 뭐 구단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뭐 배팅볼부터 운동장 관리, 뭐 매표소 표 받는 거 뒤에 기록원, 매표도. 다 있죠, 내가. 혼자. 그러니까 구단에서 잡일은 혼자 다 한 거예요. 이건 프론트가 해야 될. 네, 그러니까 그때는 프론트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1년 딱 하고 나서 그때 빙그레가
이제 참가를 한다고 해서 예. 거기 도망을 가서 테스트를 받았죠. 아. 그러나 테스트 합격하고 가려고 하니 그때는 지역에 네. 타이거즈에 가서 뭘 받아와야 돼요. 지역 연구가 때문에 규정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단에서 얘기했더니 구단에서 또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응?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 내가 너무 이제 믿고 네. 했던 게 후회스럽고, 그래서 김그래도 다시 못 가고 구단 또 다시 들어와서 신고 선수 역할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조금 야구로서는 힘들겠다. 내 동기들이 대학 졸업하고 들어올 때쯤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네. 그때 순천상무 감독님이 정찬성 감독님이시라고요. 네. 저희 김은용 감독 2년 후배입니다. 아. 한일내 시절에 끝내기 홈런도 치시는 게 정찬성님인데 한 번은 순천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김은용 감독이 오신 거예요 여기. 네. 절친이니까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네네. 항상 끝나고 오면 그때 차도 소나타야. 네. 소나타 뒤트렁크 열면 볼이 그 있잖아요. 네. 볼을 꼭 한 박스 갖고 오셔요. 순천 오시면. 그러면 우리 연습한 거 보시고 그것도 거기서 점심 드시고 또 올라가시고 네. 그렇게 하죠. 몇 번을 하다가 그때 이제 감독님이 네. 저를 좀 좋게 봐가지고 그때 혹시 또 야타 했습니까? 아 그건 아니야. 송희석 전설처럼. 손은 안 잡고 야타. 야타라고 알아요? 야단 아니고. 네.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정찬성 감독님 야 너 감독님이 너 좋다 하니까 너 그때 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프로가 그 최종 목표고 희망사항인데 근데 바로 직행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감독이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뭐 파격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연습한 걸 연습만큼 월요일날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습을 보러 순천을 자주 왔어요. 항상 그때 강주에 그 지인분이 잘 알고 싶으니까 정찬성 감독이 항상 불러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순천에 와서 볼을 한 박스 가져와서 연습한 거 보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좀 감독님한테 좀 제가 마음에 들었는가 해서 감독님이 바로 오라 해서 가게 됐습니다. 20살, 아니, 동국대를 갔다가 안 됐을 때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규약이, 아, 맞아요. 왜냐면 지명을 놓쳤거든요. 동국대를 갔다가 안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희 학교, 저는 이제 특기잖아요. 네네. 특기자 원서가 있어야 돼요. 목포에 영국고에서 네, 할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특기자 원서를 첨부해야지 네. 얘는 특기자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기자로 이미 합격을 된 거지. 네, 그래. 근데 특기자가 아니라 일반 원서 있잖아, 학생 원서. 네. 특기자 원서를 첨부를 못 한 거죠. 그거는 진짜 행정실수 아닌가요? 행정실수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행정 실수인데 네. 가서 그냥 동국대 맛만 보고 온 거지. 한 달 동안 갔다가 이제 왔는데 네. 그 이제 무적이 된 거 이제 내가 그때 딴 팀을 갈 수 자기가 된 건지. 아니 그때 법으로는 네. 헤테로만 무조건 해. 아 그래요? 연고라. 그런 연고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연고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딴 팀에 아예 갔어. 그래서 그 제목 받고 온 거예요. 내가 이 친구 할 때는 1800에 1800 처음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네. 헤테로 그랬는데 네. 동대를 못 가니까 네. 갈 데 없어서 이제 혜태로 오는데 연봉이 반보다 더 줄어버렸다고 뭐 600 받고 왔다든가 이거 본인한테 좀 들어볼까요? 네. 그걸 한번 들어보고 본인한테, 싶어요. 대학금 500, 연봉 600 받거든. 혜택을. 네. 아니 근데 이 친구는 본래 스카우트 할 때 그 저도 봤었지만 네. 아주 유망주인 나 기억으로는 1800에 연봉 1800에 계약금 1800 이래 오기로 돼 있었는데 또 그게 이 아니었네요. 친구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혜태로 오게 돼서 네. 거저먹기로 오게 됐다 그러고 너무 연봉을 적게 받는 실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가 보는 전체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딱 선동률 2세인데 오. 왜 그렇게 대우를 해준가 의아스럽기도 했는데 그냥 아니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됐었는데 사정상 그렇게 됐다. 설명은 모르실 건데 네. 저 사실 여러상이 정말 많았어요. 입단까지 아.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그때 인하대가 멤버가 괜찮았거든요. 제 동기인데. 광주 일고 나오셨고 네. 인하대. 또 권명철, 또 장원진. 이제 저는 좀 그 괜찮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해태에 오면 이제 시합 뛸 자신이 없더라고요. 연도 자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포스콘이라고 이제 세미 프로야구단에 네. 거기에 좀 잘하는 선수 꽤 갔어요. LG의 박철웅이라든지 박재용이도 거기 들어왔었고 괜찮은 선수들이 꽤 거리 몰렸어요. 그래서 연봉도 2천 몇 배가 빵빵했어요. 네. 신인이 돼서 저도 거리 들어갔는데 이제 인하대도 같이 갔던 이상현이라고 그 당시에 5위에 이 8천만 원 최고 계약 당시에? 네, 받고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비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갈 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가면 어떡하냐 했더니 야야 가 이 설마 나 자르겠냐? 응? 했는데 잘라보더라고요. 포스콘에서 보복으로. 어떡하냐 해갖고 이제 마치 해태에서 연락이 와서 그 계약금 없이 이제 다 끝나버렸고 이제 1월달 이 훈련 시작될 때 700만 원 받고 왔어요. 연봉. 처음 듣는 얘기. 700만 원이면 신고 선수급 아니에요? 그때는 300짜리 300, 400 그랬어요. 300도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정식 계약이 안 됐죠. 와. 아 나는 진짜 지금 우리 고한선 선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런 사연이 또 있었는지는 몰랐었어요. 야 세상에 700만 원 받고. 그래서 이제 대만 전주훈련 때 이제 네. 김준선 기자가 700만 원짜리 신일왕 보라 해갖고 기사 이렇게 내주고 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 연봉 거의 300, 400 했어요 연봉이. 네. 아우. 제가 볼 때 해태 타이거스를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당대에서 야구를 해서 네. 그때 성적이 많이 나서 제 개인 성적도 그렇고 팀 성적도 그렇고 당대 시절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났어요, 구체적으로? 그때 제가 당대학교 있을 때 3관왕 했으니까요. 3관왕. 그냥 1학년 때부터 우승, 준우승, 2학년 때 준우승, 3학년 때 3관왕, 4학년 때 우승 하나, 준우승 3개 했으니까. 와. 근데 제일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당대 시절 네네. 중에 제일 좋아서 그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해태 타이거스라는 대단한 팀에 네. 지명이 돼서 들어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말 제일 잘 나가는 단국대 전성 시절에 또 팀의 4번 타자였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지명을 받았는데 바로 입단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잠깐 샜다가 또다시 재지명을 받고 입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네. 해태 타이거스 지명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서울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내심 생각에 처음에. 지명을? 네, 지명을. 제가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그 내심 기대하다가 약간 실망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실망도 실망이지만 그때 해태 타이거스라는 팀이 대단한 팀이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과연 내가 뛸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래서 지명을 받았음에도 실업팀 안정적인 포항제철로 이제 가게 되신 포항제철, 거죠? 포스콘 제철 전기 네. 거기 들어가서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태 지명을 받았음에도 그냥 실업팀에 그냥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다가 2년 뒤에 다시 또 한 번 지명을 받는데 다시 혜택을- 이거는 정말 그 최초의 타이거즈의 두 번째 지명을 받는 사례예요. 네네. 예. 저도 그렇게 들어서 두 번째 지명됐을 때는 이게 내가 운명이구나.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말렸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실업팀에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보면 그때 실업팀이 운동량도 적고 네. 그다음에 게임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에 가려면 운동량도 많아야 되고 내 몸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직장 생활보다 야구를 프로 유니폼을 입는 게 모든 야구 선수들이 꿈이니까 네.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한번 프로야구 유니폼을 입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는데 마침 이 해태 타이거스한테 좌타가 좀 많이 없었죠. 예. 없어서 제가 그나마
좀 시합도 뛰고 뭐 김웅영 감독님이 많이 이렇게 시합도 내보내 주시고 네. 하셔서 그나마 그래서 선수 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죠. 와, 그때 당시에 그 이휘재 인생극장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해가지고 A로 나눠지는 경우 B로 가는 경우 인생이 완전히 그 결과가 다른 건데 포항제철에 남았더라면 만약에 은퇴하고 그 취직을 그 회사로 지금 들어가는 제 건가? 나이로 보면 만약에 포항제철이 그때 있었으면 지금 아마 여기 마스크 쓰고 이게 철 튀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인 안정적인 회사원으로 네, 있는 안정적인. 거고 또 거기에서 그래 결심했어 나는 프로로 가는 거야 라고 해서 타이거즈의 그 전설로 이렇게 남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간이었군요. 그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타이거즈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의 3천만 원대 계약금을 준 걸로 네네.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타이거즈가 어려울 때니까 네네. 와 타이거즈가 나한테 지명을 2번 하고 계약금도 이렇게 3천만 원대를 주는 거 보니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네네. 감동을 받았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2차 2번 받았는데 네. 2차 1번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조금 금액이 조금 너무 많이 받은 건 아니고 조금 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팀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또 선배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게임의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제 인생에서 야구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철민 선수는 이제 얼마 이제- 받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죠. 얼마로 알고 계세요? 2억 3천? 2억 8천? 2억 4천? 우와 2억 4천. 그때 네. 그 이모 단장님께서 네. 와가지고 이모 단장 누구? 누구야? 이상모 단장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뭐라고? 너 계약금 이렇게 많이 주려면은 껌을 몇 트럭 팔아야 되는 줄 알아. 아우 그때는 혜태에 모그룹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그렇죠. 저도 이해가 되죠. 어린이 회원 출신이라 이해가 되는데 뭐 다른 팀 선수들은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절충선이 좀 있었었는데 네. 아무튼 더 많이 받았으면 욕 더 먹을 뻔했죠. 제가 첫해 계약하고 바로 대만 전지훈련 투수들 아니 그 1.5군 로키군 해가지고 갔는데 네. 이틀 만에 무릎 다쳐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와이 전지훈련 2주 있다 가는데 2주 늦게 출발했죠. 근데 출발을 했는데 룸메이트가 그 전년도 다성왕 출신 조계현 네. 선배가 네. 같이 갔는데 룸메이트를 또 한 거예요. 네. 저는 룸메이트 복 터진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이 김정수 선배, 센 분들만. 이강철 선배. 다센 분들만. 더 웃긴 게 이제 중고참이 돼가지고 좀 편해지려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네네네. 바뀌는 과정에서 네. 전지훈련 딱 갔는데 갑자기 누구? 퓨처스 LG 트윈스 퓨처스 감독님이 또 야 방 같이 쓰자. 이종범. 이종범 감독님. 전설. 예. 형님 저는 투수고 형 타자잖아요. 야 20살짜리 방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철민 선수는 내심 나도 후배랑 좀 있고 싶어. 네. 편해지고 싶은데. 고생했으니. 또 모셔야 되냐? 우리 마들은 이제는 좀 꿀 좀 빨자. 야, 저거였죠. 그, 이제, 방졸이라 그러잖아요. 방졸 안 하고 이제 좀, 캠프 가가지고 내 몸 관리 좀 그렇지.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눈치도 좀 안 보고. 근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철민이가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시린들을 저한테 붙여요. 편했네. 그 저는 좀 편했죠. 네, 편한 편했네.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죠.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철민이가 와가지고 새벽에 김치찌개 끓였다고 전지훈련에서. 그때 중국이냐 그때?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 아, 뭐, 김평호 전설도 김치찌개 자주 끓였다고 그러던데. 바야흐로 내가 마지막 김치찌개 끓였었던 이야. 것 같아요. 혜태 마지막. 김치찌개 끓여주고 네. 그 다음내로 새벽에 섀도우 시켜가지고 섀도우 피칭 연습 알려주고.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누군지만 얘기 안 하면 되잖아. 그게 답례예요? 네. 그 선배님이 네.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줬으니까 먹고 야 고맙다 그러는데 자야 되는데 야 너 내가 알려줄게 운동해 그래서 이제 섀도우를 거기 했는데, 네.
다음날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종범 전설. 아니죠. 아니 투수. 투수가. 네. 누구? 아까 나왔었어요. 아까 룸메이트 쭉 조기현. 얘기했어요. 아니, 아, 조기현 선배님은 그때 삼성으로 왔죠. 이니셜 K. 그럼 다음날 어깨가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생각해보니까 이제 과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수고도 해야 쉬어야 되는데.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섀도우가 밸런스 잡는 운동인데 더 세게 나는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팔이 아픈 거예요. 피칭을 해야 되는데 이상형 투수 코치가 왜 그래 했더니 팔이 안 좋은데요. 너 어제 뭐 했는데? 뭐 안 했는데요. 왜 그래? 잠 잘못 잔 거야? 아닙니다. 막 런닝을 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 과한 섀도우 새벽까지 김치찌개 끓이고 잠 좀 못 자고 거의 막노동급이었어요 지금.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뭐 워낙 시절이 그런 시절이고 군기도 세고 네, 그러니까. 군기도 세고 뭐 체벌도 좀 있었고 사실 야구를 하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프로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프로에 가서 뭐 잘하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프로 야구단이 되고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정확히 이제 황금사자기 8강전에서 이제 선발 중간에서 던지고 있는데 그날이 그 드래프트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4이닝인가? 4이닝 정도 딱 던지고 내려왔는데 코치님이 이제 딱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즈의 지명이 딱 됐다. 이야. 그래서 이제 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혼자 이렇게 막 진짜 방방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5회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제 제 자신이 프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4회까지는 고등학생처럼 그렇게 던지다가 5회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선수들이 작아 보이는 거야. 나는 프로인데 넌 아마추어네 약간 이런 것처럼. 당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린 윤성민이. 약간 이제 어깨에 이제 뽕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던진 거는 성적이 좀 좋았나? 그날 제가 5이닝 동안 퍼펙트. 네. 사실 5회에 콜드게임으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콜드게임이 났으면 뭐 비공식이지만 5이닝 동안 퍼펙트 게임이 나올 뻔했죠. 네, 근데 저는 5이닝만 던지고 내려오고 아마 7회 콜드게임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일단은 시장에 나가 있잖아요. 이제 누군가 날 뽑을 수 있는 시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뽑힐 거라고 일진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나요? 일제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뽑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딘가는 나를 뽑아갈 거야. 왜냐면 알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3학년 형들이 하는 걸 보면 스카우트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 유난히. 그리고 딱 그 한 선수만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합을 하면서 몇몇 스카우터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제가 피칭하는 거, 뭐 이렇게 시합하는 거 보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뽑히긴 뽑히는데 내가 더 보여줘야지 상이 나오는데 뽑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아 스카우터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네. 무등기 때 그냥 시합장에 항상 계시니까. 야, 추억의 무등기다. 네. 무등기 할 때는 이제 광주가 영구니까 스카우트들이 계시니까 그냥 얼굴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아에 돼가지고. 좀 당황 안 했어요? 많이 당황했어, 솔직히. 그때는 당황했고. 타이거즈만 생각했다면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을 했어도. 근데 진짜 당황하지. 왜냐면 나를 따라다니던 스카우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텐데 갑자기 맞아. 일지명이긴 한데 어디요? 그랬는데 타이거즈야. 그러면 좋긴 하지만 약간 너무 가고 싶었던 팀이어서 좋았는데 당황은 했어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되고 나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한테 바로 부모님이 야구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야구장을 많이 오셨고 아버지는 거의 진짜 야구장을 손에 꼽을 정도로 안 오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바로 그때 근데 약간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는 막 펑펑 우르는데. 네, 저 진짜로. 근데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계약금 받은 걸로 집을 샀었나? 광주에 있는 집을 샀구나. 3년 후에. 3년 후에.
어쨌든 이제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아빠가 평생 번 거보다 이제 내가 더 많이 벌었다.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장난치고. 네. 계약금을 얼마를? 그때 1억 3천 받았죠. 당시에 계약금으로만? 예. 당시에 계약금으로는 꽤 센 편 아니었나요? 1억 3천이? 센 편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최고 계약금 7억 원이었고. 네, 두산의 김명재 선수가 그때 뭐 서동환 선수가 뭐 5억 원 이렇게 나갔고, 저는 거의 이제 그냥 2차 1라운드의 중간 정도.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타이거즈에서 윤성민 준서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말 안 해줬습니까? 말 안 해줬네. 생각해보니까 왜 말 안 해줬지? 왜 말 안 해주지? 나는 우리는 너의 뭘 보고 뽑았다 뭐 이런 거 말해줄 법한데? 근데 잘 뽑았죠, 저를. 네. 아니 그 저를 안 뽑은 구단이 있어요. 그 앞에 5팀. 타이거즈가 6순위이기 때문에 얼마 땅을 쳤겠어. 이렇게 1순위가 롯데였고 뭐 두산, 삼성, LG, 한화, 그다음 저였는데 이제 기아가 이제 보는 눈이 너무 좋았던 거죠. 무등 경기장에서 던지는 폼이 예뻐서 뽑았다는 말이 있다는데 그런 말은? 아 얼굴 이쁘고 싶은데 폼이 이쁘다 그러니까 이거 좋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